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맞다. 원래 넥슨은 쓰레기 기업이었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뭐 넥슨 뿌리 사태 좀 시끄러워가지고 제 유튜브에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끝날지 끝나는 과정은 내가 무조건 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발을 담근 내용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는 얘기를 하거든. 그 GD 사건도 그랬고 그래서 꼬리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뭐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한 지지부진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더 큰 게 터져버린 거야. 넥슨이 게임 아이템 확률을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공정위한테 116억을 얻어맞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뉴스로도 엄청 크게 떴고 일단 뉴스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간단하게 말하면 유료 아이템을 확률을 조작을 해가지고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116억을 얻어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고 거짓 공지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려면 돈을 엄청 많이 써야지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뽀록 난 것도 돈 진짜 많이 쓴 사람이 예를 들어 5%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돈을 겁나 많이 뿌리면 이게 5%인지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안만 봐도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들고 들어온 거였거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지고. 근데 이런 양아치적인 행동을 넥슨은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 메이플 스토리에 유료 아이템이 1년에 2억 8천만 쓴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넥슨 큐브라는 아이템인데 이게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부 잠재 능력 변경, 소위 보보보. 보보보는 뭐지? 설마 아니겠지? 그리고 방방방 이게 뭐 여러 개 등장하지 않도록 로직을 선정했다라고 뭐 이렇게 나와갖고 뭐 쉽게 얘기하면 보보보가 보보보가 떠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 애초에 그게 뜨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뽕에 삽질하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야. 뭐 100억대 과징금이라고 해도 금방 메꿔지는 돈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유저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단속을 더 강화해라 라는 이야기부터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조작당했던 유저들에게 손해액을 모두 돌려주는 게 우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넥슨은 이미 저걸로 5,500억 벌었는데 과징금 116억이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뜨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이런 거는 원래 김성애 지식백과 이 아저씨가 이쪽 바닥에 게임 바닥에 뻑가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보니까 원래 넥슨은 이 전에도 한번 맞은 적이 있었더라고. 이 주작하다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이번에 116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10년에 가까운 생활 동안 이걸 조작을 해야 하는데 방금 전에 했던 보보보가 보보보 우리는 보보보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불가능했던 거야. 애초에 불가능했던 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확률을 조작하는 게 따로 떠나가지고 완전히 애초에 제로였던 거지. 그 제로를 위해 가지고 돈을 꼬라박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큐브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짓말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 확률을 어느 정도로 조정했냐면 1.8에서 1.0까지 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요것 때문에 공정에서도 굉장히 빡쳤다. 은폐, 기만, 거짓말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비판을 했고 원래대로라면 이걸 정지를 시켜야 되거든. 원래는 이거를 회사를 그냥 영업 정지를 시킨 게 맞는 건데 문제는 메이플이 정지가 돼버리면 메이플 유저가 피해를 입으니까 과징금으로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메이플 캐시 기능성 아이템 기획 시 고려사항이래갖고 이게 그 메이플 스토리 내에서 약간 영업 기밀처럼 나오는 그런 문서 같은 거라고 하는데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이런 게 있으면 꼭 돈 주고 서도 꼭 한다에 순간적인 감각을 잊지 말고 캐치해서 그걸 아이템화 시켜야 되고 참을성이 부족한 일부 유저들을 위해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날린다. 이게 약간 그 메이플 스토리의 그런 약간 슬로건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와가지고는 사실 그 안티빠미 같은 거 있지. 그 됐어 이거 사건으로 이미지가 한 방에 쇄신된 느낌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원래 넥슨은 이런 기업이었어. 원래 쓰레기 기업이었어. 원래 쓰레기였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레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진짜로 발전시킨 기업을 두 개를 꼽으라면 난 사실 넷마블이 아니라 NC랑 넥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NC 리니지 존나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넥슨은 바람의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엄청 많이 했어. 내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게임이야. 건곤 대나이, 건곤 대나이 막 이러면서 칼질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게임을 정말로 발전시킨 회사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게임을 정말로 동시에 망친 게임 회사라고 난 지금 와서 생각하거든. 이제 와서는 그런 뭔가 이제 메이플을 뭐 혐오로 점철하지 않겠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게임판을 사행성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넥슨이란 게임을 옛날부터 넥슨 유저들은 돈슨이라고 불렀거든. 그게 하루 이틀 아니었고, 또 그리고 그게 달한 게 어떻게 보면 NC도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옛날의 게임 같은 경우는 월 정액제로 운영이 됐거든. 그래서 월 정액제로 막 2만 원 내고 그러면 오히려 그 게임 아이템 팔아가지고 더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게임의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사행성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게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넥슨이라던가 아니면 NC라던가 되게 병신 같은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결국엔 기업의 목적이라는 거는 돈을 자본의 영리에 있잖아. 근데 나는 애초에 넥슨이라던가 한국 게임 아예 하지도 않거든요. 지금 와서는 손도 안 대요. 지금 와서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 게임들을 오히려 더 한단 말이야. 중국 게임들 더 잘 만들었고 이미 역전당했다고 봐. 이미 역전당해서 솔직히 말해서 게임은. 근데 문제는 그게 하면서도 과금 모델이나 이런 게 더 인간적이라고 느끼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라고 하면, 그런 뭔가 엄청난 과금 모델에도 불구하고 막 월급 다 꼬라 박으면서 그 돈으로 이제 강해진 만큼 다른 유저들은 막 푹 찌르고 괴롭히고 그러면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옛날 리니지가 옛날에 그랬거든. 내가 옛날에서 화둥이라는 데서 사냥을 하는데 누가 막 죽이는 거야, 칼로. 막 그러더니 내가 왜 죽이는데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억울하면 강해져라 이러더라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게 가능하게 해놨단 말이야. 한국 게임들은 보통 그래. 그게 현질해가고 강해져하고 남들을 밟는 거를 자극하게 돼 있거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에 열광했던 것 자체도 우리 국민성 그 자체였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게임이라고 하면 뭐 이제 뭐 북미라든가 유럽에서는 이런 리니지 라이크류의 과금 게임이 상위에 랭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던 MMORPG가 어떻게 보면 그 MMORPG의 역사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 과금 모델이 그렇게 악독했냐는 거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전혀 그런 게 없거든.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돈을 막 써갖고 사람들 찌개고 이런 거에 그 조센징들이 쾌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니까, 아, 이게 팔리는구나. 결국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계속 파다 보니까 한국 게임 회사는 그런 발전이란 것들이 점점 갈라파고서되고, 그냥 어떻게 경쟁을 시키고 어떻게 좋은 옵션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돈을 파먹을까, 이런 식으로밖에 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넥슨 NC 쓰레기인 거 맞아. 근데 이렇게 상황이 오게 된 거는 굳이 얘들만 욕할 게 아니라 얘들한테 표를 줬던 그 조선 닌겐들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 분명히 이거 욕 먹을 게 맞아. 욕 먹을 게 맞는 거고, 돈은 이거 분명히 미국이었다면 손배 존나 크게 들어갔거든. 진짜 장난 아니라.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먹혔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런 한국인들의 국민성이랑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느끼는 게, 한국인과 중국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잖아. 근데 이런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이 잘 먹히는 나라도 한국이랑 중국인 것 같더라고. 던파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잖아. 왜? 우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미 국민성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튼 뭐 이 넥슨 이 사태가 지금 3심까지 올라가게 되고, 3심에서는 지금 들리는 말로는 김앤장의 부장판사 출신의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결과, 이 과징금을 얼마까지 깎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이번에는 쉽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이 공론화가 됐고, 법원들 특히 대법에서는 이런 거 엄청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오늘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한국 게임판이 이토록 개판이 된 거는
넥슨 넷마블만의 탓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주는 그런 돼지 세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